안녕하세요. 쌀 때 사자, 삼성전자를 담는 개미들. 계속 줍줍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개미들은 영원한 호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 주식이라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샀답니다. 고점에서 산 사람들, 8만원 후반, 9만원대 산 사람들, 손해가 막심하죠. 근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 오른다보다는 내리는 쪽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물량이 쌓이고 있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데 상황이 좋아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개미들은 계속 삽니다. 개미들이 현재 주가를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나섰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도 업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 탐색을 하라고 얘기하죠. 7월 4일날 55,700원.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사리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가고 1,500원 그 이상을 뛸 것이고요.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이 되면 2022년 12월 연말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됩니다. 한국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은 대단한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0.5%씩 올릴 거예요. 남아있는 2번 동안. 그러면 연말에 한국은 3.5, 미국은 4.5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올해 연말까지인 거고. 내년에는요. 내년에 미국이 4.5에서 더 올려서 6%를 향해 달려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내년에 3.5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8차례의 금리 회의 결과 동안 0.5%씩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4%. 근데 한 4번은 0.5% 올리면 2%, 그리고 나머지 4번은 0.5%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최소로 보더라도 한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0.25%씩 8번 올려서 2% 인상해서 지금의 3.5를 내년에 5.5%까지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올 연말 4.5에서 내년에 이제 계속해서 더 올려서 한 5%에서 6% 가니까 계속해서 한미금리 역전은 있지만 내년에도 미국은 계속 올릴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가파르게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보면 내년에 한국이 기준금리 얼마까지 간다? 올 연말에 3.5%, 내년에는 한 5%대, 5% 중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러면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버틸까요? 주가는 올해 연말에 현재 2,400, 2,300이 연말 되면 2,000이 무너져서 1,900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1,400, 1,500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요. 연말에 한 5만원 붕괴, 내년에 4만원 붕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후년 되면요. 내후년 되면 한국의 주가가 1,000 이하로 내려갈 걸로 예상합니다. 한 800에서 900 정도, 심하면 700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지금 5만원대 이런 것들이 나중되면 3만 전자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5월달에 5월 초에 4월이었나요? 삼성의 오너가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비쌀 때 팔아치운 거예요. 근데 개미들은 그때 더 샀죠. 높은 가격에 사서 존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 틀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요. 앞으로 5년 이상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외인들도 주식을 매도하고 지난 4월에는 오너가들도 팔았고 이게 현실이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 지금은 조심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현재 주가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경기 민감형이다. 경기 민감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뜯어보면 지금은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삼성전자 TV 안 산다고 당장의 생활에 문제 안 된다고요. 핸드폰 당장 안 바꿔도 사는데 큰 문제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좀 엄중히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지금 뭔가를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투자를 빚을 내서 하면 무슨 일입니까? 그냥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절대로 빚을 내서 뭔가를 할 시기를, 할 생각을 지금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욕심 부릴 시기가 아니라 저금리가 저물어 가고 중금리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좀 열심히 땀을 더 흘려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넘길 궁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넘기는 거, 극복하는 게 금방이 아니죠.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겁니다. 최소 4, 5년, 최소 5년이라고 얘기할게요. 최소 5년 이상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습니다.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는 상황에 함부로 뛰어들 거다. 이런 마음을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연끌하고 비투해가지고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식 손절하고 나오고 또 빚의 규모가 빚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불편하겠지만 내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그 빚을 정리할지를 강구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내가 부자 된 것처럼 착각하고 호텔에 뷔페 먹으러 다니고 비싼 레스토랑 다니고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이러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인생은 한방이야. 모험이야. 도전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5억, 7억, 10억 빚을 냈다가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면 그때는 빠져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삶을 좀 더 살아낼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빚은 졌지만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성실해져서 더 열심히 일해서 빚을 좀 긴 기간일 수는 있겠지만 긴 기간 안에 해결하고 다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식 싸다고 지금 들어가야 될 시기 아니다. 좀 더 두고 보고 더 예의주시한 다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아니라 내후년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